무슨 그 입으로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닐 게 있습니까? 죽어야지 뭐. 이렇게 우리 집에서 반역자가 이렇게 나와서 이건 좀 이렇게 아프다. 악질적으로 나가서 흥가이가 이렇다니까 이건 나는 좀 지금 생각해 보면 진심이 정말 아니실 텐데 한마디도. 봤으면 그 자리에서 막 뜯어서 죽일 것 같아요. 돌아가셨어요. 장모님 돌아가셨고 장모님이 저보다 더한 이야기를 하라 해도 할 겁니다. 한국의 보이부가 지금 뭐 찍으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하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저거는 내가 가슴 아파하는데 제가 막 그냥 이 가족을 너무 힘들게 만들었다는 게 나로서는 큰 죄책감이고. 공대 출신이고요. 함흥 컴퓨터 기술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사이버 전사들, 이 해킹 전사들을 씌워낸 장본인을 이만갑에서 모셨습니다. 김흥광 씨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4년 재북 당시까지 함흥 컴퓨터 기술 대학의 교수로 일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있고 요즘 지구촌을 발칵 뒤집어 놓은 북한의 전설적 아주 악명 높은 해커 전사들을 양성하던 김흥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분들을 직접 양성했다니까. 그러니까 김흥광 교수님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정말 대우받고 잘 있었을 분이에요. 뭐 제자들이 커지면서 이쪽으로 모실 수도 있고 이런 분이 왜 대한민국에 오셨을까?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 맞아요. 궁금하죠? 네. 대학 교수가 대한민국 교수처럼 그렇게 사회적으로 엄청 잘 살거나 하이트 계층은 아닙니다. 우리 유현우 대대사님처럼 이런 분들이 잘 살죠. 다만 프라이드가 있고 그 사회에 엄중한 존경도 받고 그런 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아마 이 남한에 오게 된 데는 저희 이 남쪽을 향한 어떤 동경심 그리고 그곳에 가고 싶다고 하는 그 갈망이 있었어요. 그 갈망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2000년도 들어가지고 북한에서 남쪽에 영화, 음반, 그다음에 전자 도서들이 많이 들어왔고 저는 IT 전문이다 보니까 그런 걸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거예요. 그런 데다가 2002년에 제가 이제 백공구 상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자본주의 문물들을 이용하는 사람들 단속하는 그 멤버가 됐어요. 저는 무제한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집이든지 가서 일단 밖에 있는 전기부터 끕니다. 이 집에서 누가 와서 며칠 와서 뭘 본다 신고 들어오면 끄고 들어가가지고 하면 이제 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전기가 나갔으니까 이거 어떻게 세우지도 못하고 그냥 잡히는 거예요. 문 두드리라고 하는데 여기처럼 못 나갑니다 하든지 무슨 당신 영장 가져왔어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보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 단속하라고 그러는데 지한테 기름을 맡겨놨더니 제가 앉아서 지금 보고 아주 사상이 지금 전향되는 그 모래시계가 굉장히 저한테는 제 생각을 바꾼데 너무 모래시계 여러 장면이 역사적 장면이 나오니까 난 거기서 이제 이 데모하는 것도 있고 사회의 어떤 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청년들이 뭔가 고민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정말. 야, 저 자본사회는 돈 뺏기 모르는 사회인 줄 알았는데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구나. 권력 비판도 하고. 그리고 또 사람의 감정을 또 자극시키러 정말 그 가을 동화. 장르가 너무 다른데? 정수야. 장르가 다른데? 장르가 다르잖아. 오빠 때문에. 그 테이프요. 그 테이프 그때 나왔어요. 그때 CD 때 아닙니다. 테이프 몇 개 되는 거 9개였어요. 네네. 저녁에 지금 새벽 2시, 3시 되는데 다 커튼 치고 109. 그다음에 개까지 풀어놓고 지금 누가 올까 봐 단속점 안 되니까. 맞아, 걔는 필수예요. 걔 무조건 풀어놔야 돼. 그때 그 인간의 정서를 저렇게 적나라하게 사랑을 저렇게 그린다고 하는 거는 너무나 우리 사회는 사람을 기준으로 여긴다고 하지만은 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아니 컴퓨터고 공학이고 막 숫자쟁이시잖아요. 근데 가을 동화를 보니까 그게 바뀌어요. 막 뇌가 그러니까 이 공돌이들은 감정이 없는가 생각. 공돌이들은 감정이 없는가 생각. 감정이 있어요. 공돌이도 감정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요. 오히려 더 단순해 감동 포인트가. 백공구 그룹바에 대한 그 재미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백공구 그룹바가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집에 쳐들어가는데 한 친구가 걸렸어요. 노트북을 가지고 이제 아까처럼 종전이 되는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감추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대체로 다 노트북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이제 쭉 해서 보는데 이게 보니까 따끈따끈하다고죠. 근데 금방 뭘 봤구나. 이거 패스워드 뭐야 하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뱃사도 뭐야 하고 소리쳤단 말이죠. 백공주의 죽음을.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해서 였는데 백공주의 죽음을 하고 엔터 했는데 안 들어간단 말이죠. 이거 틀리지 않아? 거기 감탄부 하나 더 있어. 이거 느낌 부호 있잖아요. 해서 이게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뭘 봤다는 걸 다 뭐 색출해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백공구 그룹바가 정말 오빠씨처럼 그렇죠. 악독했습니다. 악랄하죠. 외교관도 보죠 드라마. 아, 다 보시고. 북한 외교관 때도 뭐였어요 드라마? 어떤 게 가장 외교관을 흔들었습니까? 제가 처음으로 본 게 진선미하고 호영미 나오는 게 모든 거죠. 이브의 모든 거. 이브의 모든 거. 그걸 왜 하세요? 그걸 왜 하세요? EV 모든 거? 저 그 북한에서 아까 봤으니까. 봤어요. 저도 장동건 오빠. 아니 남한 사람도 안 본 걸 다 보고 왔어. 이브의 모든 건 나도 못 봤어. 그러니까 입에 묻은 것은 왜 보신 거예요? 귀하게 생긴 남한 거니까. 그건 어떤 내용인데요? 저희가 몰라. EV면 그 방송국 아나운서인데 두 명 다 아직 경쟁 단계에 있어요. 방송국 아나운서인데 두 명 다 아직 경쟁 단계에 있어요. 그 사이에 남자가 또 끼어가지고 그래서 서로 이제 메인 아나운서 자리를 놓고 그 여인이 엄청 이제 실랑이를 벌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마음들이 정화되고 둘 사이가 하핑이 얻어지는 그런 건데 남한 사람들이 남한 드라마를 지금 북한 사람들한테 설명을 듣고 알아야 되니. 이거야. 북한은 우리의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를 해킹하고 우리는 드라마를 통해서 북한의 해커를 양성하는 교수의 머리를 해킹하는 거야. 와, 역시. 잘 모르셨겠습니다만 그 드라마 속에 스테가노그래피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전에는요, 이 드라마나 이 영화가 들어오기 전에는 남한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정말 궁금했어요. 어떻게 남한이 어떻게 살까? 근데 제가 이제 그 학위 소유자다 보니까 인민대학 식당에 비공개 도서 열람실이 있어요. 거기 가면 외국 책을 볼 수 있어요. 남한 책이 많지는 않은데 제가 전공 분야인 OS2 철저 분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남한 책을 보려면 제가 보고 싶어 보는 게 아니라 당 비서가 이렇게 추천서 써가지고 도장 꽉 박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가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남한 책이라고 보는데 잘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앞에 장 펼쳤는데 이만큼 먹을 칠하고 여기다 새까만 종이를 붙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라고 섞기에 오지 말라는가. 근데 보고 싶어요. 이 사람이 미치겠는 거야. 이거. 이거 해야 되겠는데 뭐라고 썼을까. 그래서 제가 사서 보고 빵을 싸다가 주었어요. 내가 너무 내일 모레 집을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금방 내가 화장실 가는데 화장실에서도 봐야 된다. 딴 데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화장실에 갑니다. 화장실 가서 화장실에 밖에 햇빛이 들어오는 창문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탁 비쳤는데 뭡니까? 거기다 탁 비쳤는데 뭡니까? 드디어 뭐야? 이 감춰진 글이 어렴풋하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뭐냐? 그냥 놀랐어요. 그게 드디어 이 감춰진 글이 어렴풋하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뭐냐? 그냥 놀랐어요. 그게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8번째인가 1000만 자동차 대국이 됐다. 자가용 승용차 1000만 대. 그래서 자동차 왕국이 됐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경제 발전의 뒤에는 이 컴퓨터를 비롯한 IT 기술이 안받침하고 있다. 이거 다예요. 그 내용을 가린 거예요? 예, 그 자가용 1000만 대라니까 이게 사람들 그거를 읽은 사람들은 북한 인구수의 거의 반이. 놀라죠. 그날 기분이 어떠셨어요? 땡하죠. 야, 이거 거짓말이 아니야. 자가용 어떻게 1000만 대 있나? 우리 북한에는 아마 자가용을 100대나 될까 말까. 예, 100대. 지금 막 TV를 트신 우리 이만갑 애청자 여러분, 저분은 북한의 해커 양성하는 대학 교수이자 드라마 전문가. 남한 드라마 전문가. 남한 드라마 전문가. 하지만 이제 교수님 같은 이제 고위층 분들이 사실은 이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탈북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은광 교수님이 그때 2부의 모든 것을 열심히 보고 있었어요. 백공부 상무에 계셨으니까. 근데 그 주변에 있는 그 도당 간부들도 김은광 교수가 백공부 상무에서 단속을 세게 해서 영상이 많다라는 걸 다 익히 알고 있겠죠. 저 집 가면 뭐 재밌는 거 많아. 그래서 당시에 도당 선전부 부부장이 다가오더니 나 영상 하나만 보자. 조용히 나만 보고 갖다 줄게. 라고 이제 은근히 영상을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김은광 교수님이 외국 영화 한 편을 조용히 넘겨줬다고 합니다. 그 영화 제목이 하우스 온 그린 애플 로드라는데
70년대 초 아마 영화로 기억이 되는데 수위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냥 여성이 이제 속옷 정도 입고 등장해서 이 남자 저 남자랑 키스 씬하고 정사 씬도 약간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그냥 끝나고 뭐 이런 영화인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위가 높은 영화일 수 있죠. 난 저거는 불륜 비디오가 아니다. 색정 비디오가 아니다라고 난 주장하고 있고 이건 스토리를 가진 영화일 뿐이고 난 그 장면 모르겠다. 근데 저렇게 색정 비디오로 몰려가는데 만약 내가 색정 비디오를 봤다면 저는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야 될 그런 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반 영화하고 색정 비디오는 다른 건데 여기 배드신이 조금 진하게 나왔어요. 근데 어떤 뭐 세밀한 건 아니더라도 남성이 여성을 안고 다니는데 이런 건 북한에서 이게 근데 그게 그 약간 그 장면이 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그게 앞쪽에 있어요, 뒤쪽에 있어요? 가운데쯤 있어요. 가운데쯤 있어요. 야. 다 틀렸어. 그런데 저게 이제 색정 영화라는 표현을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사회에서 그냥 외화를 보느냐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불건전물 영화, 소위 이제 색정 영화를 보느냐는 처벌 수위가 다르거든요. 근데 이 그 비디오를 빌려간 이 선전부 부부장이 색정 영화를 봤다는 걸로 단속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받다가 여기까지 와. 김은광이 줬어요. 빌려주면 안 돼. 얘기를 버린 거죠. 김은광이 가운데 부분 꼭 보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죠. 저는 용서받지 못할 수 있었어요. 진짜 정치범죄에 갈 수 있었는데 저희 장인이 도 보이부 간부입니다. 장인이 나서서 이제 이 문제를 좀 완화시키죠. 근데 장인 정도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건 좀 할 수 있었어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래 겨우 제가 용서받고 대신 너는 이 공산대학 교수로서 있을 수 없다. 가서 내가 참여하라 해가지고 1년 동안 저희 대학의 부업농장에 가서 제가 혁명화를 합니다. 완전 농장원이 돼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잡수하고 씨름하고 뭐 죽다 살았어요. 그런데 그 1년 동안 가서 고생한 건 고생한 기고 1년 만에 복귀됐어요. 복귀돼 대학에 돌아오니까 이 주변 동료 교수들이 저를 보는 게 완전히 뭐랄까 북한말로 말하면 미국놈 보듯이 보더라고요. 아주 증오에 찬 아주 사상이 아주 나쁜 사람. 공산대학 교수로서는 감히 여기에 우리가 같이 있기 싫은 사람. 그러면서 이제 질시하고 저를 갖다가 이게 한 명 빠지길 바라거든요. 예, 야매차게 보더라고요. 그런 도중에 제가 처음으로 국경지대, 즉 해령 교재 강습에 참가합니다. 네. 저는 국경이를 가본 적도 없어요. 가봤는데 거기 가서 한 열흘 동안 강습했는데 그 숙속집에 있는 사람들 교수들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전 그때 급여가 5,000원이었어요. 한 달 급여가. 10,000원을 내면 넘어가서 뭔가 꼭 볼 일이 있으면 다시 또 안내해서 올 수 있다. 탈북 비용이 넘어가는 게 10,000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000원을 줬는데 글쎄 이 브로커가 제가 여기를 지나간다면 양쪽을 지키는 군인한테 다 줘야 돼요. 5,000원, 5,000원. 그런데 이거 한쪽 맞췄어요. 찜바된 상태에서 2시에 제가 돌파합니다. 그랬더니 총알이 날아오는 한쪽에 그 돈을 못 받은 군인이 쏜 거예요. 이야, 큰일 날 뻔했다. 중간에 넘어갔으니까 도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면서 제가 뭐 헤엄을 잘 못 칩니다마는 규사일생으로 반대쪽으로 넘어왔죠. 중국 쪽으로. 네, 넘어오니까 중국 쪽에 또 이제 받아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네, 만나서 이제 중국으로 왔는데 중국에 가서 딱 2, 3일이 있는 동안에 이게 완전 할 바뀌었어요. 이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냐. 야, 시장에 그냥 뭐 물건이 쌓여있고 뭐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형세 그리고 뭐 TV도 보고 이게 인간 세상이 무슨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건 다 하나의 허상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바로 저는 이제 탈북 결심해가지고 제가 또 이 뭔가 당학교 교수였고 그 컴퓨터 분야의 학위 소유자다 했더니 이제 어느 뭐 기관에서 바로 이제 날아와가지고 저 확인을 하고 맞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여권 내서 이제 왔죠. 교수님 혹시 그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서 교수님 비난한 거 아시죠? 예, 압니다. 저를 비난하는 동영상까지 만들었죠. 예. 우리는 김훈광이 태어났고 남조선으로 도주하기 전까지 있었던 함흥시로 떠났습니다. 야, 완전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네. 우리는 먼저 김훈광이 1986년부터 1993년까지 교원 생활을 하였던 함흥 전자계산기 단과대학을 찾았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훈광이 놈이 전자계산기 조작 체계, 구소형 전자계산기 조작 체계, MS-DOS, 컴퓨터 기본 방식과 조직 응용을 비롯해서 11건의 도서 집필을 하인 걸로 비롯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개된 도서들은 실제로 한 건도 자기가 집필한 게 없습니다. 김훈광과 함께 생활을 하였던 교원들의 평가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훈광이는 대학 교원으로 하면서도 교원으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이런 비인간적인 비도덕적인 이러한 행동들을 한 도덕적인 전능하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뭐 이럴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처세술이 강하고 나가서 하는 행동 보면 하는 그 행위를 보면 격분 구할 수 없는데 10분 부러울 수 있는 인간 추물이라는 거. 김훈광은 그 누구의 사이버 공격이니 도발이니 하며 악에 차 헐뜯고 있으며 북의 감시망에 걸리지 않는 스텔스 USB를 개발한다, 인터넷 삐라를 뿌린다 하면서 악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그 입으로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닐 게 있습니까? 죽어야지 뭐. 이렇게 우리 집에서 반역자가 이렇게 나와서 이건 좀 이렇게 아프다. 악질적으로 나가서 훈가이가 이렇다니까 나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진심이 아니실 텐데 한마디도. 봤으면 그 자리에서 막 뜯어서 죽일 것 같아요. 민족 반역의 서굴에 서식하며 온갖 사기 협잡질로 가련한 잔영을 유지해가는 불쌍하고 가련한 인간 김훈광. 김훈광 선생님. 네. 다른 뭐 동료 교수들이 이렇게 헐뜯을 때는 그냥 웃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네요. 저희도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가족이 있었잖아요. 지금 장모님 돌아가셨어요. 장모님 돌아가셨고 장모님이 저보다 더한 이야기를 하라 해도 할 겁니다. 네. 한국의 보이부가 지금 뭐 찍으라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 못 하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저거는 내가 가슴 아파하는데 제가 막 그냥 이 가족을 너무 힘들게 만들었다는 게 나로서는 큰 죄책감이고. 아까 근데 잠깐 이제 등장했던 것이 저희들이 영상을 딱 보면서도 저게 핵심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게 있습니다. 스텔스 USB라는 걸 개발했다고 주장한다 라고 이제 북한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김훈광은 그 누구의 사이버 공격이니 도발이니 하며 악에 차 헐뜯고 있으며 북의 감시망에 걸리지 않는 스텔스 USB를 개발한다, 인터넷 삐라를 뿌린다 하면서 악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북한이 저한테 개심제를 적용해가지고 이게 저희 뭐 동료들 부모들 갖다가 이제 이거 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제가 만들었고 북한이 개심제로 저를 이제 갖다가 이제 막 긁어댄 그 스텔스 USB인데 일반 USB가 같아요. 똑같네요. 컴퓨터에다 끼워서 이 안에 있는 저장 미디어들 보는 건데 이게 제가 여기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특허를 받았어요. 이게 패치를 하는데 먼저 처리를 하면 여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영화나 이때 미디어들이 싹 숨어버려요. 그리고 컴퓨터에 끼웠을 때 가득 차 있는데도 이게 다 비었다고 나온단 말이죠. 여기다 영화 가득 넣고는 카운터를 설정해 놓습니다. 30번 뺐다 꼽았다 하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바탕화면에 지구촌이 창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 왈칵 쏟아내고 너는 싹 지워져라. 이런 프로그램 이해한다가 몰래 감춰놓은 거예요. 그 전까지 북한에 들어가는 USB들은 세관에서 일일이 다 이게 끼어가지고 검사하거든요. 스텔스기처럼. 안 보여. 예, 그냥 검사 과정에 아무것도 없다니까 망창 들어갔죠. 특허를 내셨다고요? 예, 특허를 냈어요. 스텔스에서. 엄청 들어갔어요. 예. 들어가가지고 정말 많은 우리 북한 주민들이 영화를 보는데 도움을 줬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하나원에 교육생들 새로 들어오면 강연하러 들어갔었는데 그래. 이쁜 애미나이들이 정말 떼거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뭘 보고 들어와? 나 그러니까 그 어려운 탈북을 해내지 말입니다. 하면서 그 유시진대의 그 대사를 푼 적이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 대사. 네, 그래서 내가 야 신기하다고 그때 당시만 해도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그걸 봤니 하니까
이런 그 스텔스 기능의 USB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장마당에도 뿌려지고 뭐 이렇게 뿌려져갖고 주스면 된대요. 그 정도로 갖다가 막 뿌렸대요. 근데 그걸 이제 대한민국에서 하신 줄은 모르고 저는 미국에서 미국 국방부가 갖다 뿌린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정도로 그 USB를 많이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봤다고 하니까 우리 김은광 선생님이 정말 북한의 MZ 세대들을 싹 변화시키는데 한몫을 하신 거죠.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최근 뉴스들을 보면 왜 공공기관까지도 이제 해킹을 해서 여러 가지 어떤 개인정보까지 이제 빼내간다. 뭐 이런 뉴스를 이제 저희들도 접하게 되거든요. 교수님 입장에서 그런 뉴스들 중에서 가장 좀 충격적이었다. 이건 좀 내가 좀 생각이 많아진다. 이런 뉴스가 있었다면 어떤 뉴스일까요? 한국 수력 원자력의 애격 상태에서 인터넷과 이제 연결되지 않는 이런 서버가 공격당하는 거 보고 야, 저게 공격당하는 거 막지 못하면 얼마나 큰 참화를 입을지 소름이 돋쳤어요. 원자력 발전소를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내부 인터넷망이 해킹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아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원전 해킹이 북한의 해킹 조직 이른바 팀수키와 연계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때 상황을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단순히 개인정보가 유출된다거나 기업정보가 유출된 게 아니라 국가급 사이버 인프라 공격이 가능하다는 전조를 우리에게 느끼게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것이었고 원전 설계도, 제어 시스템 이런 민감한 정보들이 해킹되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모두 놀랐는데 그때 배후로 지목되었던 것은 북한 정찰 총국의 121국 소속 해커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한수원이 뚫렸다는 것은 한국의 핵심 인프라도 같이 뚫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좀 최악의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KTX 철도망에 산업 제어 시스템이 있어요. 이것이 해킹이 되면 충돌을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항공교통의 항로 자동 설정 시스템이 만약에 교란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도 하기 싫어요.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생각 못 해본 게 있는데 댐의 수문, 수도, 전력망 원격 제어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해킹이 되면 물바다도 그냥 과언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수원 해킹 이후에 국내 발전소, 공항, 금융기관이 모의 침투 테스트를 또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결론이 뭐였냐면 국내 기반망의 상당수가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 어떡해. 무슨 소리냐면 북한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전 국민이 디지털 인질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가능한 얘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키워낸 거예요? 제가 이제 교수로 있던 함흥 컴퓨터 기술 대학은요. 북한에서 딱 2개밖에 없는 컴퓨터 전문 대학입니다. 평양의 컴퓨터 기술 대학이 있고 함흥의 컴퓨터 기술 대학이 있어요. 그 졸업생들이 이제 제가 머릿속에 다 떠오르지만은 한 명 한 명이 지금 그림처럼 넘어가는데 굉장히 똑똑하고 이 프로그램을 잘 짜고 발상력 그리고 이제 심지어 그냥 프로그램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적으로 사회공학적 기법을 가지고 어떻게 꽉 막혀 있는 보완되어 있는 서버를 뚫을 것인가 심리전까지도 요소까지도 다 배워주는 거예요. 아니 컴퓨터 이거 해킹하는데 심리전까지 들어가네. 사실 이 해킹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검은색 화면에 초록색 글씨, 흰색 글씨가 막 와라락 나는 다 똑같은 해킹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해킹에도 장르가 굉장히 많거든요. 분야가 예를 들어서 웹 해킹, 모바일 해킹, 시스템 해킹 쭈루룩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해커들, 특히 이제 범죄자 해커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방금 이야기해 주셨던 사회공학 기법, 영어로 하면 이제 소셜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보안 시스템이나 요새는 보안이 많이 올라가서 웬만한 서버 앞에는 보안 장비도 있고 컴퓨터 안에 이제 보안 프로그램도 막 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뚫기는 좀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가성비로 보면 사람을 속이면 사람이 그 보안 프로그램을 끕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해킹 당한 사례들을 보면은 어떤 프로그램을 다운받는데 악성 코드예요. 근데 그 메모장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걸 설치하려면 백신을 끄고 실행하세요. 맞아, 그런 거 있어요. 요 한마디만 쓰면 사람들이 백신, 그 튼튼한 좋은 솔루션들도 다 해제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공학기법을 이용하면 사실 그렇게 고도화된 공격도 필요 없고 가성비적으로 효율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죠. 꺼야 그게 설치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제 속이는 거죠. 그래야 악성 코드가 돌아가니까. 제가 취재한 북한 해커 피해 사례는 더 흥미로운데 아까 뭐 이제 심리전 기술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으로 위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빠지게 만든 겁니다. 로맨스. 예, 그러니까 로맨스 스캠을 이용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라 실제 북한이 여성으로 가장을 해서 이 뭐 군 관련자 혹은 보안 관련자 혹은 정보 관련자에게 접근을 해서 로맨스 스캠 기법을 통해서 사랑에 빠지게 하고서 날 위해 뭘 하나 가져다 줄 수 있어라는 기법으로 포섭을 해서 해킹까지 이어진 사례도 제가 취재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심리전 기술을 해킹을 위해서 북한이 다 쓰고 있다고 봐도 돼요. 김은광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초부터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제가 참 많은 대학 이만갑에서 소개를 받았는데 함흥컴퓨터기술대학 의대사님 처음 들어봅니다. 예. 이게 김종일이 198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수재 교육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강화할 때 대한 그런 지시를 하더랍니다. 그렇게 돼서 매 도마다 한 개씩 그 1고등중학교라고 생겨났어요. 이 1고등중학교가 생겨나면서 동시에 또 이제 평양과 함흥에 각각 그러니까 두 군데죠. 거기에 컴퓨터 기술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대학을 건설했습니다. 아니 딱 두 개를 세웠다면 평양은 이제 수도라서 좀 이해가 가는데 함흥은 왜 선정된 거예요? 그거 이제 함흥하면 막 함흥냉면만 떠올리죠. 사실은 함흥이 엄청난 공업지대예요. 그리고 저기에 이제 뭐 이 컴퓨터 대학만 나와서 그렇지 사실 저기에 국가과학원도 있고요. 김책공대나 이런 데서 나오신 정말 그 핵 물리학자들 또 생화학 무기 만드는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함흥에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행군식에 먹고 살기 힘들 때 제일 먼저 그 인재였던 교수님들이 나쁜 쪽으로 빠진 게 그 얼음이라고 하는 삥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약대가 거기. 거기가 거기예요. 그래서 거기가 네, 함흥이 우리가 함흥냉면만 떠올려서 그렇지 굉장히 기술자들, 그 IT 기술자들, 화학 기술자들, 물리학자들 많이 내려가 있는 아주 그 북한이 제가 아끼는 그런 곳이기도 해요. 함흥 컴퓨터 대학은 그야말로 사이버 전사들을 양성하는 그런 원종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학에서 이제 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종찰 총국 산하에 있는 해커 부대로 이제 차출이 돼서 전문 해커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일부 사람들도 이제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군수공업 분야에서 아주 그 최첨단 무기들을 만들어내는 그런데 아주 기여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차출이 돼서 뽑혀갑니다. 최첨단의 기술과 마약을 같은 곳에서 제조하고 있다는 게 참. 자, 어떻습니까? 김정일의 지시로 만든 대학이니까 그 선발한 학생들도 굉장히 신경을 썼을 것 같은데 학생들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그건 이제 뭐 전국적으로 이 영재라고 하는 애들은 이게 여기에 뭐 잔빛이라는 이야기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빛을 싹싹 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을 받을 때 다양한 시험을 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기억력 테스트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한 가지 실리를 든다면 이 기억력 테스트를 위해서 15개의 숫자와 문자들이 이제 무작위로 패턴을 펼쳐놓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보고 3초 만에 이제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그 넣었던 순서와 그 패턴을 그대로 맞춰야 돼요. 15개는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실제 해보면 아니에요. 이 패턴만 보는 게 아니라 위치까지 하다 보니까 그리고 왜 기억력을 이렇게 중시하냐면 우리 그 전문가님도 계시지만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일 초기에 짤 때는 지금처럼 영어나 또 한글을 섞어서 쓴 게 아니었어요. 컴퓨터가 알 수 있는 건 1과 0밖에 몰라요. 그 기계라고 하는데 그 컴퓨터가 알 수 있는 명령어가 한 5,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걸 달달달 다 외워요. 사람이? 예. 정말 그 영어 단어 4개짜리를 갖다 5,000개를 외워서 프로그램 짤 때 그대로 짜는 겁니다. 진짜 그런 천재 보셨겠네요. 진짜 대부분 다죠. 대부분요? 네, 대부분. 야, 정말 말만 들으면 사실 저희가 지금 진짜라고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수재들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보시죠. 몇 초 동안에 책을 읽을 수 있습니까?
10초 동안에 20페이지 정도의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10초 동안에 20페이지 정도의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네? 시작. 내가 책을 읽을 때 저렇게 읽었어요. 대신 오빠는 기억도 못 하잖아요. 아니, 넘길 수는 있어요. 아직 그 정도는 우리도. 다 읽었습니다. 예. 10초. 다 읽었대. 맨 처음 주체 103 2014년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다음. 그리고 어충 예. 100g, 300g, 10m, 25돌씨. 그리고 됐습니다. 사진 찍은 거야, 사진. 눈에. 그러니까 눈에 이건 탁탁 매우 찍. 특이한 경우입니다. 실력증 2. 봉화 3. 마라손 4. 수림 5. 오란수 6. 장난병 7. 수첩 8. 절벽 9. 개구리 10. 넘어거 유학생 27분입니다. 야, 그것까지 다 외웠어? 순서까지? 34분입니다. 우리도 메뉴판은 저렇게 달달 외웁니다. 11개의 금메달을 포함하여 28개의 메달과 3개의 금컵을 획득하고 나라별 순위에서 제1위를 하였으며 해킹 실력만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팽팽 도는 애들을 가져다가 해커로 만들어요. 근데 그 실력이 전 세계에서 입증된 사례가 있습니다. 2023년 미국에서 열린 해킹 대회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1,700명이 참가한 국제 해킹 대회였는데 거기 1등이 800점 만점을 받은 북한 김책공대 대학생이 1위를 차지했어요. 자, 그럼 퀴즈. 2위는 어느 나라 국가의 대학생이 차지했을까요? 대한민국. 우리나라겠지. 아까 잠깐 이렇게 시상대 보니까 중국 국기 보이는 것 같던데. 오성훈. 진짜요? 2위는 김일성대를 나온 북한. 또 북한이에요? 자, 그럼 1, 2를? 좋아. 3위는? 와, 이런 김책, 김일성 다 나왔잖아요. 한국이지 않잖아요. 저기 함은 컴퓨터 대학교. 3위와 4위도 김책공대 학생들이 아, 큰일이다. 네, 싹쓸이를 했습니다. 국제대회에서 1, 2, 3, 4위를 북한이 싹쓸이 했다라는 건 반가운 소식이 아니야. 해킹 능력과 관해서는 앞으로도 북한이 전 세계에서 두각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한국에서는 사실 이 대학교 하면 뭔가 그 캠퍼스에서 낭만이 좀 많이 떠오르는데 이 북한에서는 이 수재자들만 좀 모아놓은 이 수업은 좀 분위기가 좀 험할 것 같은데 실제는 어때요? 똑같죠. 배우기는. 아, 그래요? 예, 뭐 모든 대학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컴퓨터 시스템은 완전히 뭐 군대식입니다. 똑같다고 해놓고 군대식. 예, 군대식. 데이트도 하고. 왜 군대식이냐면요. 대학에 학생들이 그냥 학년이 있고 학과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 대학에는 연대장이 있고 학생 연대장, 학생 대대장, 중대장, 학급은 소대장이에요. 맞아요. 이게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괜찮습니다만은 그 2000년 초반만 해도 컴퓨터가 없었어요. 컴퓨터 기술 전문 기술 대학인데 한국 컴퓨터 기술대학만 해도 컴퓨터가 한 100대 정도 있는데 학생들은 뭐 300명, 400명 되지 않습니까? 내 컴퓨터가 없는 거예요. 집에도 없고 내 가방 안에도 없고. 그리고 컴퓨터실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 내 앞에 순번을 기다려서 종이다가 이제 프로그램을 짜요. 쫙 짜가지고 내 순번이 되면 앉아서 타이핑해가지고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코드 결과까지 봐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컴퓨터 쓰는 그 시간이 너무 짧고 그 시간을 어떻게 쟁취할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얼마나 그 많이 프로그램을 틀리지 말아야 되니까 짜고 또 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이제 너무 이제 많은 걸 외우고 또 고심하고 짜다 보면 영양이 부족해가지고 많이 잘 먹어야 되잖아요. 잘 먹지 못하니까 하다가 해가 딱 돌아요. 해가 딱 뇌가 엄청 에너지를 많이 쓰는데. 지금도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전순국이라고 너무 정말 그 제 수지자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핵 돌았단 말이죠. 혹시 뭐 애고대학도 그렇게 정신이 돈 사람들? 우리는 없습니다. 여긴 그 정도로 안 하는 거지. 우린 그 정도로는 에너지를 너무 머리를 쓰는데 그러니까. 먹는 거는 뻔하고. 자, 오직 사이버 전사로 이제 성장하겠다는 열망을 갖고 이제 공부들을 합니다. 또 국가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학생들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양성을 하고. 네. 그렇다면 해커 부대를 그럼 있다는 걸 처음 아시게 된 건 언제부터입니까? 저는 이제 1998년 경이었는데 평양에서 아주 그 일군의 어떤 고위 장교들이 저희 대학에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5명을 딱 데려가겠대요. 우리가 중요한 어떤 장군님 명령 받고 왔는데 우리는 총과 폭탄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키보드로 우리가 적을 제압하고 공격하는 그런 부대다. 5명인데 제일 성분도 좋고 실력인 사람 달라. 그래서 5명을 데려갔어요. 근데 거기 우리 애들하고 평양 컴퓨터기술대학 애들하고 김석공대하고 이과대학 이 6개 대학의 학생들을 갖다가 이제 아마 거기서 평가를 했나 봐요. 실력 평가. 우리 애들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그 해 와가지고 그 해 125명 전체 졸업생을 다 데려갔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98년도인데 98년도 6월 달에 바로 아주 역사적인 북한의 해커 부대의 달인데 그날에 창설됐습니다. 문수동에서 사이버 부대가 처음으로 창설된 날이죠. 걔네들이 뭐 그러네요. 예, 제일 초기는 한 1,000명 정도를 이제 구성해서 했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사실은 컴퓨터도 보급이 많이 안 됐을 시절인데 이제 작정하고 이게 온다라고 누군가가 이제 땅하고 간 거지. 사실 98년도면 저희도 그랬어요. 저희도 이제 뭐 팬카페 조금 생기고, 그게 막 시작했어요. 랩탑이라 불리는 노트북이 그렇게 상용화가 많이 안 됐었고 데스크탑이라는 것이 이제 정말 몇몇 회사들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던 거죠. 맞아요. 98년도면 사람이 엄청 많이 굶어 죽을 때거든요. 근데 사람들 굶어 죽을 때 자기 정권을 위한 저는 해커들을 뽑아다가 그런 해커 부대를 만들었다는 게 야 진짜 피 떨리네요. 자,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이제 그때 이 해커들 양성하는 교수님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애들이 뭐 어딘가를 뽑혀갔는데 그러면 약간 자부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저희 그 부대가 어떤 부대인지 좀 모르잖아요. 같다라고 하지만. 근데 제가 이제 그 부대에 초청받아가지고 네트워크 강의를 하러 갔어요. 근데 그 건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뭐 눈이 딱 감길 정도로 어마어마하고 거기에 이제 그들이 입은 군복은 또 일반 군복하고 또 달랐어요. 애들 어깨에 힘 빡 들어가는데 걔들이 뭐 여러 기가 갔는데 먼저 1기로 갔던 애들은 벌써 애국에 나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뭐 따로 준비한 건 아니지만 주머니 손 넣어가지고 선생님 이거 라이터 이거 괜찮은데 쓰십시오. 그런데 근데 그 부에서 라이터가 참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조각을 해가지고 너무 멋있는 건데 이거 나 넣어도 되니까 쓰십시오. 우리 뭐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고마워. 근데 애들이 그 당당함. 그러니까 자기는 뭐 국가를 위해서 뭔가 큰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이런 것들이 막 넘쳐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해커 부대는 군부대가 아니지만 부대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군대와 매우 유사한 작전 방식, 전략 구조를 쓰기 때문이에요. 군대는 일정한 패턴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해커들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 보세요. 매뉴얼과 반복된 훈련에 의해서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거를 할 거란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패턴이 드러난 것을 북한이 모르느냐?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 맛을 봤기 때문이에요. 북한이 아까 8,100만 달러 현금화해서 털었다고 그랬잖아요. 8,100만 달러를 어디서 납니까 지금? 예전에 꽃게잡이 했잖아요. 맞아요. 그 불법으로. 자, 계산을 해봤어요.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어부 30명이 꽃게잡이 배 3척을 타고 아주 숙련된 방식으로 꽃게잡이를 나가면 97.5년을 기대야 8,100만 달러. 그러니까 이거 관둘 수 없고 패턴이 드러난 이상 기회는 우리에게 왔어.